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 갈색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사실 갈색은 팔레트에서 만들 때 금방 만들어지는 색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노랑이나 보라를 섞어도 갈색이 나오고요. 초록이나 빨강, 주황이나 남색, 그러니까 주로 보색 관계를 섞으면 금방 갈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노랑, 빨강, 파랑 이렇게 섞어도 갈색이 나오기도 하죠. 초기 그림들을 보면요, 엄버나 시에나라는 염료를 만들어서 주로 갈색을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징어 먹물로 만든 세피아라는 적갈색 염료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의 화가들도 이 세피아라는 염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화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갈색은 주로 빈곤층이나 하층민과 관련이 있었고요. 로마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플라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갈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가난과 겸손의 표시로 갈색 수도복을 입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 예술 작품에서 갈색의 의미와 용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17세기와 18세기에 카라바초와 렘브란트 같은 이러한 화가들은 깊이와 그림자의 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갈색을 주요 색으로 사용했던 화가 렘브란트와 박수근 두 명의 화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렘브란트는 부유한 제분업자의 아들로 레이덴에서 출생했습니다. 17세기 초 렘브란트가 태어나던 그 시점의 네덜란드는요, 스페인의 통치를 벗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민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막강한 해외 무역 국가로 발전하면서 경제적 풍요로움은 예술의 수요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죠. 렘브란트는 초창기에 바로크적인 분위기로 출발은 했지만 그의 관찰은 점점 인물의 내면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유파나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묶어버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대부분은요, 죽음이라든지 죄, 속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빛과 사물이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와 어둠의 대비로 그의 어떤 종교적인 감정과 영혼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가 렘브란트가 평생 매달렸던 창작상의 관심사는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렘브란트는 진실은 항상 이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찰나의 표정들을 통해서만 그 본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찰나의 표정은 찰나의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서 포착한다는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렸던 가장 유명한 작품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기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서 점점 더 렘브란트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죠. 그런 그의 어떤 고집과 그리고 그 흙과 같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의 아집, 이런 것들이 갈색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시기의 작품 하나 더 보시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요, 후광의 조명의 효과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식적이었던 이 후광을 이 작품에서는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장식성을 탈피하고 종교적인 빛으로 다시 나타내기 시작했죠. 초기의 렘브란트의 작품은요, 카라파치오의 그 스포트라이트 빛처럼 우리가 마치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을 향해서 조명이 딱 비춰지는 그러한 극적인 어떤 순간의 표현을 상기시키는 심한 명암의 대비를 볼 수가 있었지만요, 이러한 명암법을 보다 주관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극적인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인간의 신뢰, 사랑, 고독, 허무, 생명의 신비를 표현한 깊은 사고와 통찰력을 느끼게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강렬한 힘과 내면을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관념을 감지하게 하는 탁월한 빛의 처리 기법을 갈색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바로 빛의 마술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화가 박수근의 작품을 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박수근의 작품들은 대부분 모노톤에 가까운 갈색을 바탕으로 회백색, 황갈색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박수근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 색채 감각이 풍겨주는 어떤 그 독특한 마티에르, 질감이죠. 마치 마모된 그 화강암의 표현을 보는 듯한 돌에다 그림을 그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그 느낌 때문인데요. 박수근의 작품에서 색채가 극도로 제약되고 있다는 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색에 대한 불감증은요, 먼저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미술 교육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풍부한 색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훈련과 습득이 조금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의 개인적인 성격이죠. 체질적으로 화사한 색을 기피하는 어떤 금욕적인 성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소박한 것을 좋아하고 평생 가난한 이웃과 질박한 풍경에 관심을 두었던 화가 때문에 어떤 소재적 취향에서 화사한 색이라는 건 사실 그의 작품에서 끼어들 틈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독특한 마띠에르와 더불어서 박수근의 회화에서 이러한 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요인이라는 것은요, 말년에 그 백내장이 찾아왔다고 해요. 백내장 때문에 색채 기피 요인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색채를 기피했던 그의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요, 독특한 조형성과 연관이 되는데요. 박수근의 작품 속에서 화려한 어떤 색,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의 조형성과 어울리다라고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형태의 화가를 지향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부한 색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근에게 이 형태란 마치 돌판에 글씨나 그림을 새긴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나무의 모든 잎들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는 풍경들이 그의 작품에선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때 갈색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갈색은 실제 가난과 겸손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박수근이 서민들의 삶의 내면을 담으려는 그의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갈색에서 어떠한 영감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